안녕하세요. 5월 13일 종목의 제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99%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25% 하락세를 보이면서 3,122.1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9% 크게 하락을 하면서 951.7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조 4천억 원대의 물량을, 또 기관이 2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조 4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1,35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129억 원, 외국인이 29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17% 상승을 하면서 86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IT투톱 모두 다 1%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88% 하락을 하면서 7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까지도 1.67% 크게 밀리면서 11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LG화학도 1%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0.88% 상승을 하면서 22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이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6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5% 가깝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6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들 크게 밀렸습니다. 카카오가 특히 3%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시총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0.68% 상승하면서 58,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4%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30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물산도 3% 가까운 내림세, 또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1%대 0.5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네, 펄어비스만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5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5%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6만 3,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도 2%대 조정,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0.36%, 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7만 1,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2%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HLB까지도 1%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31,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익 IPS가 4% 넘게 크게 밀리면서 47,900원의 종가를 마쳤고요. 솔브레인이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휴젤까지도 2.96% 하락하면서 20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제넥신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뵈니까 정말 아쉽고 또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영혼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뻘쭘해 하시니까 바로 네. 시장 얘기 그럼 이어갈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미증시도 그렇고 네.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크게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3거래일 연속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난 방송에서도 네.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3,220선 일단 돌파 후 분기 시 좀 하락이 일단 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오늘 저점을 좀 지키지 못하면 네. 혹시라도 일단 3,000선 부근까지도 좀 하락을 예상한다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3,000선이 깨질 수도 있을까요? 3,000선까지는 하기 가까이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가격 그리고 내일이 좀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만약에 오늘 지지하고 내일 좀 지지받는다면 다시금 반등을 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등 못한다면 다시금 하락을 내려갈 수 있는 파동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오늘 또 선물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 선물 같은 경우는 433.50 라인인데 네. 이때에도 사실 저희가 일단 매도 쳤는데 사실 반등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돌파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네. 이제 하락이 좀 멈추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매도가 일단 나왔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일단 매도를 진입했는데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네, 어저께 개인이 일단 거의 4조 원어치를 일단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 하락으로 일단 돌렸죠. 그리고 또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 그래서 일단 결국은 찍을 자리는 정확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선물 지수는 지난번 방송에서 414.60 정도 예상한다 그랬는데 지금 네. 오늘 414.50까지 빠졌던 거죠. 네. 그래서 내일 코스피 200 선물도 지금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급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청자들 좀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요, 전문가님 수급 상황 살펴보면 외국인이 요즘에 3거래일 만에 거의 5조가 넘는 6조에 가까운 금액을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외국인은? 지난번에도 네. 일단 말씀드렸지만 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추세선 일단 붕괴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13,700선 일단 무너지면서 좀 강력한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내려갔다가 13,700 붕괴 후 반등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내 최고 고점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고 13,700 무너뜨리면서 다시금 쏟아지는 급락의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저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나스닥의 경우는 12,800대를 무너뜨린다면 나스닥도 12,250선까지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공매도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약간 좀 상승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단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쯤 눌림이 좀 조정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이유로 그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시장에서도? 네, 아무래도 조금 위험을 감지했다라고 생각하고 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만큼 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했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실 거거든요. 네네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홀로 이렇게 사들이고 있어요. 네, 5월 그렇죠. 11일 같은 경우에도 3조가 넘는 금액, 또 어제도 3조에 가까운 금액, 그리고 오늘까지도 1조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잘하고
바라고 있는 걸까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좀 더 저렴할 때 주가를 많이 매수한다 이런 전략이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님?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 네. 저희 방에서는 이제 저희 그 노란톡방이요. 노란톡방에서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부터 계속 아무래도 하락을 예상하면서 네.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당일 트레이딩을 일단 당일 진입하고 당일 청산하는 오. 걸 최대 원칙으로 지키면서 네. 계속 자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은 일단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매수 추천드린다면 충분히 외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 세력 들어오고 최소한 일봉상에서 빨간봉으로 되돌릴 때 그때만 사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지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예. 네, 좋습니다.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도 오늘 1.37% 밀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조금 전에 선물 지수도 네네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8% 조정을 받으면서 4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지수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2021년 6월물 기준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1.28% 하락을 하면서 415.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저평가 우량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부럽다. 나도 저 방에 진작에 있었으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웃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당분간 우리 시장이 하락장이 계속 예상이 되시나요?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제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요. 네. 어제 보시면 일단 네, 차트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오늘 일단 수요일이고 그리고 오늘 저점이 일단 목요일 그리고 네. 또 그 국내 코스피 200 선물로서는 전일 저점을 딱 지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어제가 일단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외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대로 일단 개인을 좀 선물과 옵션으로 찍어 누른 것 같은 약간 좀 강압적으로 누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라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저께 거래량을 주면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매수 세력이 나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등하더라도 420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눌림이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펼치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옵션 만기일이 끝났다는 게 일단 그나마 일단 긍정적인 거고 네. 만에 하나 일단 지지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선물 지수도 전일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난 점도 중요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지수 예상을 이렇게 선물 지수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가요? 선물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왜 이 선물을 일단 설명하냐면요. 네. 저희가 보통 주식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가 탄생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주식의 하락을 해치하기 위해서 일단 전략적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품이거든요. 네. 거기에 선물 그리고 옵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주식에는 하락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사실 옵션하고 선물로서 거의 이틀 만에 1000% 정도 수익. 그렇죠.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래서 하락장에서 더 수익을 보셨군요. 네, 1000% 정도 일단 수익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옵션은 꼭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좀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 시기가 예상될 때 아주 적은 소액으로도 막강한 수익을 그리고 해지력을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일단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회원님들께서도 시청자들께서도 일단 좀 네.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문 넣는 거는 자체는 뭐 매수 매도 똑같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양방향 다 가능하다는 거죠. 상승 시에도 수익 낼 수 있고 하락 시에도 수익 낼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하락 시에만 조금 더 비중을 올려갖고 해지용으로 쓰셨으면 아주 좀 제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꿀팁을 또 주셨네요. 우리 유로스타님이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주식만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식 계좌에 모두 온통 멍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멍을 없애고 빨간불을 보기 위해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파생 상품을 병행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전문가님 노란톡 방에서는 현재 주식과 파생 이렇게 두 마리 토끼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네.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저희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 종목만 주고 정회원 방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하락 시기가 예상될 때 뭐 주식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 그리고 일단 옵션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주신 거죠, 전문가님? 네, 대응 전략은 아직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네. 거의 아까 전에 조금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하다가 조금 네. 멈췄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네. 사실 아까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차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우선 코스피 지수는 3,218선 돌파되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 가다가 사실 하락이 일단 돌파 후 붕괴가 더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 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조정받고 하락하고 있는데 5월 4일에 일단 저점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선물 차트처럼 좀 추가적으로 일단 버텨만 준다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랑 선물 지수랑 일단 같이 병행해서 본다면 네. 좀 더 합리적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예.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지켜준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 밝게 주셨고요.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조금 가볍다 보니까 네. 조금 흐름 일단 보여드릴게요. 흐름 네.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보통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살 때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웬만하면 선물 지수 또 일단 함께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일단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큰 흐름 자체는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같이 함께 봐주시면서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걸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코스닥을 일단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코스피와 흐름을 같이 하니까 코스피 상승하는지 흐름을 잘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요즘에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 넘게 빠졌잖아요. 네. 또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오늘 다 파란불을 켰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장이 일단 주도주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일단 집가를 끌어올 때는 가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어떤 거요? 네, 갑자기 좀 영화 얘기로 나가는데 보통 네. 영화에서 보면은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 네. 가장 장수가 맨 앞쪽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좀 가장 뒤쪽보다는 가장 강한 상대를 일단 눌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피 주세도 보면 삼성전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8만 원대가. 그럼 외국인이 강한 상대를 누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어필을 한 걸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그렇게 강한 상대를 눌러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기회를 줄 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즘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를 좀 한번 봐야 흐름 되는데요. 봐주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8% 하락을 하면서 7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 하이닉스까지도 IT 투톱 모두 다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67% 하락을 하면서 117,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즘에 연일 이렇게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상징적인 가격이 일단 8만 원대 그리고 8만 5천 원대인데요. 네. 기나긴 시간을 좀 박스권을 주다가 지난 1월부터 계속 박스권을 주면서 가다가 8만 원대 깨졌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 지금 사고 싶지만 좀 더 기다리고 싶어요, 사실. 조금 더 기다리자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올 초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커졌었고 또 10만 전자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지금 이때 비중을 축소해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웃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왜 웃으신 거죠, 전문가님? 너무 네. 무모한가요? 예, 그래서 물타기는? 일단 네. 아니 네. 저도 일단 물타기란 말을 일단 잘 안 쓰긴 하는데 듣다 네, 보니까 그런가요? 좀 갑자기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추가 매수할까요? 네, 추가하면서 좋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1일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에도 하락하면서도 8만 원을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4월 5일 날 두 번째 고점을 찍었어요. 일단 보시면 네. 4월 6일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보시면 83,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추세선을 딱 한번 다시 그어볼게요. 두 줄요. 네. 꼭지점에서 네. 이렇게 일단 그어보시면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일단 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5월 10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면 다시금 9만 원대까지 일단 갈 수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안타깝네요. 안타깝게도 저항에 맞고 떨어졌다는 거 일단 분석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지될 수 있는 가격은 현재로서는요. 6만 6천 원, 7만 6천 원. 예, 죄송합니다. 네. 7만 6천 원. 6천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인가요? 네네, 7만 6천 원에서 네. 7만 3천 원대. 요 사이가 저는 좀 좋다고 보이는데 네.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고 지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지받는다면 어디에서 매수할 거냐면요. 네. 8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이 붕괴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제가 한다면 물타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시금 8만 원을 회복할 때 1차적인 매수를 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반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라인인 7만 6천 원, 7만 3천 원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노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가 있으니까.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네, 보유자 그러면 입장에서는 천천히 기다려라. 네, 어쩔 수- 물타기는 네. 절대 안 되고. 물타기는 해도 되는데 네. 해도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해라.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예. 그럼 신규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이런 삼성전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이게 앞으로 계속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계속해서 있죠. 미증시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요. 요즘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최소한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볼 생각이고 네. 사실 삼성전자는 좀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기 때문에 네. 사실 가치 투자로 봐야 될 것이지 단기적인 수익률을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매집을 한다면 아무래도 7만 6천 원, 7만 3천 원대를 좀 노릴 것 같고요. 그대로요. 7만 6천 원이나 7만 3천 원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노릴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좀 조정을 준다면 SK 하이닉스도 조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에도 오. 말씀드렸다시피 네.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만 원 살 거라면 네. 비중을 한 40만 원치 주고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사는 쪽으로. 얘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선행할 수 있거든요. 오,
네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좋은 전략을 또 주셨네요. 네. 유로스타님이. 네, IT 투톡 그중에서도 대장주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었는데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8만 원대가 회복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신규 진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 6천 원이나 한 7만 3천 원까지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졌을 때 한번 진입해보는 걸 생각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 투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분할해서 투자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정리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우리가 출연하실 때마다 해운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계속 상승세를 달리다가 오늘도 장중까지 분명히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오늘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3% 조정을 받았고요. HMM이 6%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44,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운주도 정말 눈여겨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호재가 있었죠. MSCI 지수에 편입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HMM이 7%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 정말 부럽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난 목요일에도 앵커님께서 이 종목을 일단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 네, 좀 관심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잘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지난번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목요일이었었는데 네. 그날 11.9% 정도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도 차라리 고가 위에서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저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죠. 지금요. 그때 4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만 원 가까이 한번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우선 저는 지금 이제 만약 오늘 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4만 원까지 한번 다시 눌림을 무조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대를 좀 노려서 네. 좀 공략을 한번 다시 해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만 원대요. 3만 5천 원대에서 4만 원대. 3만 5천 원까지 기회를 줄까요? 지금이 44,500원대인데? 네네, 한번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3만 5천 원대 그때까지 떨어지면 엄청 철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말이죠. 네. 시가 부분을 좀 이탈한다면 1~2% 정도 빠진다면 1%라도 빠진다면 일단은 익절을 하고 나오는 걸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흐름이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HMM이요? 페노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페노션도 함께 비교해 주세요. 페노션은- 페노션도 오늘 눌림을 받았으니까 네네네. 지금 들어가 봐야 될까요? 페노션은 지난번에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똑같이 설명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하락을 하면서 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도 0.27%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거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해도 좋을지 전문가님이 한번 분석해 주시죠. 페노션은 저는 솔직히 6,500원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500원이요? 6,500원 언저리. 그 가격도 진짜 매력적인 것 같네요. 최근에 다 7,000원대를 넘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네. 6,500원까지 자리를 또 줄까요? 기회를?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면 그날이 목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날도 제가 만약에 만약에 일단 7,600원대 돌파한다면 매수를 잡더라도 네. 7,600원 붕괴되면 청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은 아마도 그날 2% 정도 때 수익 나다가 일단 무너졌거든요.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은 현재 지금 십자 도지 형태인데 내일도 윗꼬리 상태에서 만약에 윗꼬리 부분에서 돌파 못한다면 저는 거기서 일단 익절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거였고 신규로는 6,500원대에서부터 매집을 조금 더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지금 현재가가 7,200원이고 6,500원대에서 매수하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매수하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까요? 목표 가격은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7,300원에서 7,500원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일단 저항 매물이 있는데 사실 네. 강력하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 현 상황이 지금 현재 약간 좀 지수대가 좀 약간 코스피라든가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목표 가격을 7,300원, 7,500원 전고점 바로 아래까지 한 번 더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강력하게 그냥 상한가 치면서 가버리면 그냥 강력하게 홀딩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 근처에서 멈춰준다면 강력하게 50% 청산 이렇게 일단 하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해운주들 그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상승세가 전문가님? 해운주들 전반적으로는 업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눌림과 상승을 계속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일단 계속 상승은 유지할 것으로 유지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섹터에 눈여겨볼까요? 해운주를 건드려봐야 될까요? 둘 다 좋은 종목이긴 한데 네, 저 선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시드가 얼마 없으니까 네네. 한 종목에 집중하려고요, 한 섹터에. 네. 일단 두 가지는 다 선택할 수 없는 건 거죠. 예, 두 그렇다면 가지 다 해도 괜찮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일단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두 네. 가지 다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0%가 기준이다 하면은 50%, 50% 이렇게 나눌까요? 아니면은 해운주에 더 비중을 둘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해운주를 좀 40% 정도 비중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적게요? 네네네. 왜죠? 너무 고점을 찍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가 많이 있어서 가장 선방에 나서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 가장 빨리 상승하는 종목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먼저 조금씩 담다 보면 먼저 수익이 날 거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가 좀 상승 이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를 좀 담는 순으로 이렇게 비중을 6대 4로 일단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6, 네. 해운주가 4. 네. 근데 반도체 쪽은 근데 수익 나기가 힘들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안정적이라는 안정적이다. 또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가치 투자 쪽에 우리 유로스타님이 더 중점을 두셨습니다. 해운주와 반도체 쪽 섹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의견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유망하게 봐야 될 종목들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유망 종목들은 콜드체인 관련 쪽이라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지금 제가 생각이 났어요. 콜드체인 관련주랑 그리고 은행 네. 그리고 증권 그리고 일단 창투사 정도를 일단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예. 콜드체인 관련주들을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네네. 또 관련주들 오늘 강세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이슈가 있었죠. 화이자 네. 백신 위탁 생산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해명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 화면으로 살펴보시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86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까지 오늘 급등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일신바이오가 1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6,5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KPX 생명과학도 1.4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난 방송에서도 일단 제가 일단 아무래도 일단 요 종목들을 일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는 서린바이오가 오늘 좀 상한가를 터뜨리면서 좀 네.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다른 종목도 일단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단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진입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뜨렸으니까 조금 더 상승세가 덜했던 일신바이오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신바이오하고 네.
대한과학, 대한과학이요? 네네네. 네, 두 종목을 좋습니다. 조금 더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까지 급등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6% 상승에 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소위 말하면 뭐 개미 털기 예를 들어 털기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래서 일단 조금 털어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신바이오를 일단 먼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신바이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우선 이렇게 일단 추세선을 맞춰보면요, 정확하게 일단 맞고 떨어진 자리에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고점인 네, 전고점이 얼마 되죠? 네, 전고점이 일단 5,200원대 그리고 일단 죄송합니다. 7,500원대 그리고 7,100원대 이가 있는데 사실 오늘 그냥 돌파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오히려 눌림을 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봐야 될까요? 언제까지 눌림목을 줄까요? 사실 기회가 온다면은 6,000원 그리고 6,300원대 요때까지 한번 요때까지 온다면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대한과학도 한번 살펴주세요. 네,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요. 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6.8% 급등세를 보이면서 1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는 오늘 19%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여름이면 일단 조만간 한번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일단 콜트체인 종목인데 네. 사실 이번에 일단 상승이 왔는데 사실상 좀 약하긴 한데 네. 그래도 서린바이오가 일단 상한가를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할 만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 계속 좀 일주일간 행보를 보이다가 네. 15,000원대 일단 돌파하면서 18,000원 초반까지 나왔었네요. 돌파가 수익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18,000원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여기는 보시면요. 2020년 12월 8일부터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연결하다 보면 정확히 맞고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종목도 내일 16,000원 근처에서 다시 매집을 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18,000원 근처에서 50% 정리하고 만약에 돌파된다면 홀딩을 해서 다음번 목표 가격인 2만 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콜드체인 관련주들 오늘은 서린바이오가 앞장서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일신바이오와 대한과학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본격적으로 출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휴온스 글로벌도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9%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9.33% 상승을 하면서 7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다른 바이오 종목들,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휴온스 글로벌 한번 살펴주세요. 네네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오늘도 일단 8만 원대를 찍고 한 번씩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내일도 어떤 상황을 봐야 될 종목인데 사실상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8만 원대를 좀 저항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이 종목도요? 네. 네네네. 다만 8만 원대에 안착해서 돌파돼야 되는데 여기서 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주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 그 2016년 6월달에 보시면 액면 분할을 하면서 네. 합병을 하면서 여기 이때 가격이 고점이 얼마냐면요. 2016년 6월달에 고점이 8만 원대 맞고 그냥 급락으로 쏟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저항대를 맞고 있는 걸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대를 소화시킨다면 충분히 신고점 내지는 11만 원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11만 원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히온스 글로벌까지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한번 살펴볼 때 오늘 셀루메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기업들이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 속에 위탁 생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웠던 종목이니까요, 전문가님. 네네. 또 개인분들은 이렇게 핫한 종목들 바로 눈여겨보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네. 지금 배당락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와서 차트가 좀 깔끔하지 않는데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을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좀 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지 뭐 확인한 다음에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계속 월봉으로 봤을 때 7,0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래량만 한번 올라온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일단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상따 전략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HMN 그 네. 전략을 딱 소개해드렸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내일 만약에 관심이 간다면 정말 번개같이 일단 네. 한 번 들어갔다가 만약에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시초가에 최소한 1% 정도 떴을 거나 2% 떴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붕괴했을 때는 얼른 도망 나오는 그 약간 상따 매매인데 네.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어느 모르겠어요. 정도 하락했을 때 얼른 도망이 나와야 되나요? 저희는 무조건 매수 가격 붕괴 시 내지는 2%. 예. 네. 좀 길게 본다면 5%인데 거기까지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저희는 수익 나면 그냥 본절가 터치시 빠져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실 수익도 좋지만 무조건 원금을 지키고 두 번째도 원금을 지키고 세 번째도 원금을 지키는 네.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셀루메드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하락할 내일 시초가에 1%나 2% 상승을 할 때 진입을 하시고 또 하락할 때는 또 매수가에서는 무조건 매도하자 그렇게 원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꼼꼼하고 명확하게 시장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간밤에 미증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이런 이슈도 있고 요즘에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인상 이슈가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들, 네. 은행주들 또 특히 보험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종목들?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은행이다. 그리고 네. 증권. 증권. 그리고 일단 창투사 그리고 그 창투사 보면 일단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 투자 그리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클럽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겠지만 좀 눌림이 올 때마다 장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이슈로 이제 수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요즘에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증권주에 눈여겨보는 게 더 좋겠네요. 하락세가 먼저 나오니까. 하락세가 나온 종목을 좀 더 먼저 매집하는 게 낫죠. 예. 그럼 증권주랑 은행주 중에서는 어떤 섹터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네.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매력적인 가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10%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대차증권이 3%대 내림세, 키움증권도 5% 가깝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SK증권도 0.49% 하락을 했네요. 네, 전문가님, 증권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는 네. 하나투자증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부터 일단 계속 좀 지켜봤던 종목인데요. 네. 저희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두나무 관련 주기도 하고 네. 또 증권 관련 주기도 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종목이 조금 더 좀 계속 좀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이면서 이제 또 두나무 관련주 두 가지 수혜를 함께 갖고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지금 가격은 사실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예. 세일을 할 때 사자.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4,500원 내서 4,700원대 초반까지 일단 내려오지 않겠느냐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근데요, 전문가님, 만약에 그 가격까지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일단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선 여기 일봉 차트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일봉 차트에서 보면 현재 박스권을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일단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박스권이 5,100원대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 5,100원대에서 지지받는 봉을 일단 보고 그리고 일단 그때 매수를 좀 한 다음에 5,000원이 무너지면 살짝 빠져나온 다음에 빠져나오면 다시 더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200원에 4,300원에서 다시 매수를 기다릴 수 있을 기회가 올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할 것 같고 만약에 매수에 성공한다면은 박스권 상단인 5,700원, 5,800원대에다가 50% 정리하고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올청산. 이렇게 일단 전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매수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일단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보통 30분 그리고 일단 15분 그리고 10분 봉을 일단 보면서 네. 아래쪽 보조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네. 상당히 일단 디테일하게 일단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매수했던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 같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는 거래량이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1시 30분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발생되면 이때서부터 매집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 거래량도 사실 진짜 거래량이 있고 가짜 거래량이 있고 유인하는 거래량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100만 원을 투자할 거다. 그럼 우선적으로 선발대를 보냅니다. 30%. 그다음에 또다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가다가 또 눌림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을 때에는 또다시 매수를 들어갈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필요성이 있는데 배워두시면 상당히 좋은 저희 그러니까 오늘 해온 그 노란톡방에서도 네, 시청자분들. 네. 이런 방법으로 오늘 했는데 네. 운 좋게도 오늘 그 대한과학인가 그 종목을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대한과학인데 워낙 10% 여러 종목을 또 대한과학이 대한과학. 예. 그래서 네. 10% 정도가 수익 발생됐어요. 10%요? 네네. 가볍게 했는데 굉장한데요. 그래서 네. 일단 수익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유로스타님이 유망한 종목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후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